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부위의 가려움은 암이나 중대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 피로, 그리고 가려움까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려우면 그냥 긁고 넘어갑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죠. 하지만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간암 환자의 40%가 진단 전에 원인 모를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려움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해요. 가려움증은 의학용어로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피부 자극부터 내부 장기의 이상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죠. 문제는 어떤 가려움이 위험한 신호인지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영상 하나로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두피 가려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피가 자주 가렵다면 단순히 비듬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성 두피가 가장 흔한 원인이죠. 하지만 간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간이 안 좋으면 왜 두피가 가려울까요?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게 피부와 두피에 침착되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황달이 생기기 전에 가려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병도 두피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두피에 진균 감염이 생기기 쉬워지는 겁니다. 두피가 가렵고 각질이 심하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갑상선 기능 이상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건조해져요. 두피도 마찬가지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상당수가 두피 가려움을 호소한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피 가려움과 함께 탈모가 진행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단순한 스트레스성 탈모와는 다른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모낭을 공격하는 거예요. 두피에 붉은 반점이나 딱지가 생기면서 가렵다면 건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선은 만성 피부 질환이지만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죠. 두 번째로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가 가려우면 간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이라면요. 담즙 정체성 소양증이라고 하는데 간 경변이나 담도 폐쇄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담즙 정체가 생기면 담즙산이 피부에 축적됩니다. 이게 신경을 자극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해요. 특이하게도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이죠. 임산부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담즙 정체증이라고 해요. 폐하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시하면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든요. 손바닥이 가렵고 붉어지면서 작은 물집이 생긴다면 한포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죠. 하지만 반복된다면 내분비 질환 검사도 고려해보세요. 발바닥 가려움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에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거든요. 처음에는 가려움으로 시작해서 저림, 통증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팔꿈치와 무릎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는 건선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은백색 각질과 함께 붉은 반점이 특징이죠. 건선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전신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건선 환자의 30%가 건선성 관절염으로 발전합니다. 관절이 붓고 아프고 뻣뻣해지죠.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까지 올 수 있어요. 팔꿈치나 무릎에 하얀 각질과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꼭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아토피 피부염도 이 부위에 자주 나타납니다. 성인 아토피가 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 때문이죠. 아토피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성 피부염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물질에 닿았을 때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이 세제, 화장품, 금속 등이 원인일 수 있죠. 어떤 물질에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네 번째 부위입니다. 목과 겨드랑이 가려움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이 부위에는 림프절이 많거든요. 가려움과 함께 멍울이 만져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이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25%가 진단 전에 심한 가려움을 경험했어요. 특히 음주 후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갑상선 문제도 목 주변 가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면 피부가 따뜻하고 축축해지면서 가려워져요. 반대로 기능 저하증이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렵고요. 목이 자주 가렵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겨드랑이 가려움은 곰팡이 감염이 흔한 원인이에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라 진균이 번식하기 좋거든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이런 감염이 더 자주, 더 심하게 옵니다. 겨드랑이 감염이 반복된다면 혈당 체크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 등 가려움입니다. 등이 가려운데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신장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 환자의 50% 이상이 심한 가려움을 경험합니다. 유독성 소양증이라고 하죠.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게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특히 투석 환자들이 많이 고통받는 증상이죠.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합니다. 등 가려움과 함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부종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면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등에 붉은 발진과 함께 가려움이 있다면
대상포진 초기일 수 있어요.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으로 유명하지만 초기에는 가려움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위로 넘어갈게요. 발목과 정강이입니다. 이 부위가 자주 가렵고 피부색이 변한다면 정맥 순환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려성 피부염이라고도 하는데요.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고 가렵고 각질이 생깁니다. 방치하면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혈관외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당뇨병도 발목과 정강이 가려움의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성 피부질환 중에 신경섬유종증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워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조증도 흔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피부 유분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정강이는 피지선이 적어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 건조증인지 다른 질환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일곱 번째, 귀 가려움입니다. 귀가 자주 가려우신가요? 외이도염일 수도 있지만 당뇨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귀에 진균 감염이 잘 생기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분이 많은 환경이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아요. 귀지가 유난히 많고 가렵다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이 귀까지 퍼진 거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건선도 귀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귀 뒤쪽이나 외이도의 각질과 함께 가려움이 생기죠. 귀 안을 자주 긁으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알레르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어폰이나 보청기 재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니켈 알레르기가 대표적이죠. 금속 성분이 닿는 부위가 가렵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항문과 생식기 가려움입니다. 민감한 부위라 말하기 꺼려지시죠? 하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도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이 부위 가려움을 경험하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이 당분이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가 되죠. 특히 여성의 경우 칸디다 질염이 반복된다면 당뇨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항문 가려움은 치질, 치루 같은 항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기생충 감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요충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죠. 성인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암도 이 부위에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려움과 함께 궤양이나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전신 가려움입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이 가렵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신 가려움은 내부 장기에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간경변, 간염, 담도 폐쇄 모두 전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 가려움이 먼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가 노래지기 전에 온몸이 가렵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신부전이 진행되면 전신 가려움이 심해지거든요.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증상이에요. 혈액암도 전신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이 진단 전에 가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 불명의 전신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갑상선 질환, 철분 결핍성 빈혈, 다혈구증도 전신 가려움의 원인입니다. 샤워 후에 특히 가려운 다혈구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물에 닿으면 가려움이 심해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모든 가려움이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가려움은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계속된다면 원인을 찾아야 해요. 둘째,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가려움입니다. 단순 건조증이라면 보습만으로도 후전되거든요. 하지만 내부 원인이 있다면 보습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셋째, 밤에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입니다. 담즙정체, 신장질환, 혈액암 모두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넷째, 체중 감소, 피로감, 야간 발암과 함께 나타나는 가려움입니다. 이런 전신 증상과 함께 가려움이 있다면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혈액암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다섯째, 황달, 부종, 소변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가려움입니다.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즉시 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10분 이내로 짧게 씻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바르면 보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향료가 없는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면 소재 옷을 입으세요. 합성 섬유나 우른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헐렁하고 부드러운 면옷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천공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피부 가려움을 악화시키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긁지 마세요. 이게 가장 어렵죠. 긁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서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가려우면 차가운 수건을 대거나 두드리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알코올과 카페인을 줄이세요. 이 물질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한 분들은 저녁에 술을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려운 부위와 관련 질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피는 간, 당뇨, 갑상선, 손바닥과 발바닥은 담즙정체, 간경변, 팔꿈치와 무릎은 건선, 자가면역, 목과 겨드랑이는 림프종, 갑상선, 는 신장질환, 발목과 정강이는 정맥순환, 당뇨, 귀는 당뇨, 진균감염, 항문과 생식기는 당뇨, 감염, 전신은 간, 신장, 혈액암. 가려움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려움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쑥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려움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